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궁통보감의 오행의 희귀를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행 가운데 마지막이네요. 수의 희귀를 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생어, 춘월, 그 다음에 성남, 도음, 그 다음에 재, 봉, 수조, 피류, 봉, 재, 지세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어, 봄에 출생하면 성정이 그쵸? 물이 넘쳐 어지럽게 퍼져나간다. 그러니까는 봄에 태어난 수일간이 목의 계절인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 성정이 이렇게 물이 넘쳐서 어지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성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왜 목의 수일간이면서 목의 계절인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 진월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인묘월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묘월에는 음력 1월, 2월이에요. 그쵸? 음력 2월, 2월. 진월도, 그쵸? 고구 전까지는 뭐, 아직 그 겨울 기운이 남아있을 정도로, 꽃샘추위도 있고, 또 요즘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막, 늦은 봄에 막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 속에서는 인월이면은 삼음의 기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음, 묘월이면 묘월 춘분이면 이미 사양의 기운이고 그리고 진월에서 이제 고구가 이제 그쵸 청명 고구 전까지도 어쨌든 간에 사양의 기운으로 밖에 양기운이 움직이고 있으니 꽃샘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속에서 밀어 올라오는 이 양기운에 의해서 눈과 서리는 내리더라도 바로 녹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이 넘치는 계절이다. 그런 계절에 수일간이라면 임수계수일간이라면 그쵸 그렇게 목의 계절이니 이 수기운들이 이 목의 기운에 목을 타고 이제는 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막 갈래를 져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흐르게 되니 그 기운이 흐르게 되니 그 성정이 이렇게 어지럽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자, 다음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재봉수조 필요봉제지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그 봄에 태어난 수일간이 성정이 이러한데 또 다시 뭐를 만나면 수의 도움을 또 만나게 되면 그러면 물이 더 넘쳐나겠죠. 그쵸? 다시 수의 도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쵸? 반드시 제방이 무너지는 형세가 있게 된다. 제방이 무너진다. 형세가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넘치고 물이 왕성한 그런 봄의 계절에 또 수를 만나게 되면 물이 넘쳐서 제방조차 위태롭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간에게 제방은 뭐예요? 육신으로 관이 되는 거죠. 그쵸? 관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가 토성, 즉 무범창지우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어, 만약에 여기다가 왕성한 토가 어떻게 더하면은 왕성한 토가 더하면 어디에서 만약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또 물을 만나서 수의 도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드시 그 제방의 그 무너지는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왕성한 토를 만나게 되면 이 소리죠. 근데 왕성한 토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즉 뭐냐면은 넘쳐서, 그죠? 넘쳐서 불어나는 우환이죠. 근심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수일간이 봄에 물이 범람해서 뚝이 무너지는 세력을 얻게 되더라도 왕성한 토가 또 있으면 그 물이 범람함에 의한 우환은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희, 금생, 부, 그 다음에 불의, 금성, 욕화, 기재, 불효하다, 견목이, 가이, 시공, 무토이, 잉, 수삼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의 금생수죠. 금의 생수에 도움을 받는 것은 기뻐하지만, 그렇죠. 금의 상승을 도와주는 것은 기뻐하지만 왕성한 금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임수든 개수든 목의 계절에, 그렇죠. 비록 물이 왕성한 계절이지만 그래도 금의 상생은 필요하다. 하지만 물이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많거나 왕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화의 기제를 바라지만, 그렇죠. 화의 기제를 바란다는 것은 목의 계절이니까 병화를 만나서, 그쵸, 목생화로다가, 그쵸,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수화 기제가 되는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불효하다. 화가 많은 것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화가 너무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뭐 화라고 하는 것은 임계수한테는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이 천간으로 많이 드러나면 이것은 오히려 쟁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번거로운 그 공간 형상을 만들어서 안정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화는 특히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하나 정도만 드러나 있고 지지나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게 가장 실속 있고 올바른 재성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견목이 가이 시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그쵸, 마땅하지 않고 목이 보이면, 그쵸, 목이 보이면 공을 시행함이 가하다.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목이 보인다는 것은 수일간이 목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목이 보인다는 것은, 목이 보여서 공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천간으로 갑을목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간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격국으로 보면 목 월령에서 천간으로 투간된 갑을목이 드러나게 되면 이 자체가 격국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이니 당연히 공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토이 잉 수삼만 그랬어요. 토가 없으면, 그쵸? 토가 없으면, 그쵸? 토가 없으면 거듭 산만함으로 인하여 근심이 있다. 그쵸? 근심이 있다. 토가 없으면. 토가 없으면 산만함으로 인하여 근심이 있다. 토가 없으면 거듭 산만함으로 인해 근심이 있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요약하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수일간이 봄의 계절에는 눈과 얼음이 녹아서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다 이거죠. 수가 왕성한 계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또 거듭 만나게 되면 이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제방에 무너질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세가 왕성해서, 그러니까는 수목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쵸? 비견을 얻게 되면 왕성해지니 상대적으로 관이 약해지는 거죠. 토가. 그래서 별로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토가
튼튼하게 왕한 세력으로 토가 튼튼하게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은 괜찮다. 우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생수의 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것은 필요치 않고, 수화기제로 재성을 필요로 하지만 재성이 많은 것도 주의해야 하고, 그 얘기죠. 하지만 목이 투간되면 공을 이룰 수 있고 사회적 활동에서, 그 다음에 토가 없어서 그쵸? 토가 없으면 이제 수목으로다가 수목으로 수가 왕성하고 목도 왕성한데 여기에 토가 없게 되면 수목으로 인해서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나가는 식상의 왕성한 식상의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이 산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이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년생인데요.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호대운 갑오년에 400억을 벌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남자 사주고 오대운입니다. 그래서 갑인, 병인, 임진, 기우입니다. 자, 임수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어요. 인월에 출생해서 수목 식신격으로서 되어 있고, 목이 이렇게 연간으로 드러났으니 목을 보아서 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주이죠. 그리고 병화재성도 많게 드러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딱 하나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인 기토도 적당히 시간으로 드러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를 천간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력을 또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력을 같이 살펴보면 임수인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금이 있기는 있는데 금이 지지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고요하게 암장만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금생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임수가 임진 일주로서 진 중에 가장 약한 계수의 통근만 하고 있죠. 그래서 통근은 하고 있어서 일간이 좀 약해요.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약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뭐가 맞냐면 인묘진, 여기 인묘진으로 묘목이 공엽되어 있죠. 그래서 인묘진에 인목에 간목까지, 그래서 목이 세력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목이 너무 많으니까 일간이 너무 이렇게 신약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신약하다 일간이. 일간이 신약하니 빼어난 그런 정신 구조는 그 사회적 역할이나 빼어남은 잘 갖추고 있으나 목이 너무 왕성해서 이게 이제 수가 잘못하면 이제 설기되는, 그쵸? 식신에 의해서 이제 설기가 심해질 수 있어서 요것이 이 사주의 이제는 단점이죠. 약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그쵸? 이렇게 경금운이나 지지의 뭐 신금운 또는 유축, 그쵸? 유축운, 그쵸? 유축으로다가 이 신금이 발동을 해서 금생수를 해주든가, 아니면 지지의 신금으로 임수의 장생지가 지지로 이렇게 오던가, 안 그러면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투간해서 금생수를 원활하게 도와주든가, 이런 운이 좋은 운이죠. 근데 이분이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400억씩 이익을 남겼을 때는 바로 이 경호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호대운 같은 경우는 우화가 와서 인호술 화국으로 화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화가 너무 많으면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화가 너무 왕성해지고 이런 대운이라서 일간이 더 이렇게 약해져서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대운에서 경금 대운이 천간에서 이렇게 금생수를 잘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때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갑오년에
갑오년에 식신생재가 확 일어나는데 대운에서 경호대운에서 경금이 금생수를 해주니 이것을 감당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요 대운에서 경호대운이 좋은 대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몇 명이서 이렇게 동업식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이익을 남겼던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금 대운도 이렇게 봤을 때 이 목이 목생화하고 이 경금이 화급금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목생화하고 이 병화가 어떻게 해요? 화생토하고 있는 중에 경금 대운이 오니 토생금 금생수로 잘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임수일간이 간목이 드러나고 토도 적당히 있고 그렇죠. 병화도 적당하고 또 금생수도 대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지니 이때 큰 이익을 남기고 자기 나름대로 10년 대운이 상당히 좋은 대운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여기서는 뭐 격을 논하지 않고 지금 오행으로만 살펴본 건데 굳이 이제는 격을 논한다면 이 자체가 수목식신생재격이죠. 그죠? 수목식신생재격. 그러니까는 일간이 수생목으로 이렇게 투해서 재성까지 갔으니 격도 이루어진 상태죠. 식신생재격.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면은 이것이 기토탁임, 기토탁임과 같지만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이 다시 간목 생동을 하는 그러한 사주 구조죠. 그러니까는 기토가 탁임으로 임수가 탁해졌지만 이 간목이 수생목으로 해서 그 탁한 그 환경 그 기운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시 내가 어떤 맑게 이루어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오행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월 지수 집성 귀원 그죠? 시당 학제 욕득 비견 여기까지 끊으면 그죠? 여름의 수는 그죠? 본성을 고집하여서 근원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름의 수는 수일간이 화의 계절이죠. 화의 계절이니까 이 수가 이 화의 계절에 그쵸 화의 계절에 수가 이렇게 수기운이 온 천지에 이렇게 구름으로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데 여름에 화이니까 이게 수갈되게 생겼으니 빨리 비구름을 만들어서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땅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본성을 고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령의 시절이 무슨 시절이라면 물이 마르는 시기예요. 물이 마르는 시기. 그러니까는 수일간이 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령 자체가 4, 5월 그렇죠? 4, 5월의 화의 그런 당령의 계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마르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은 비견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수는 화의 계절에 잘못하면 화다수갈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수가 자기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귀속 본능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계절 자체가 당연히 화의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을 얻고자 한다. 그렇죠? 임수면 임수를 얻고 개수면 개수를 얻어서 무리지어서 그렇죠? 무리지어 뭉쳐야 다시 그 수갈되지도 않고 다시 그 귀환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그 성정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금생이조체 기화왕이 피권. 그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면 금의, 그죠? 이게 금의 상생으로 체를 돕는 것을 기뻐한다. 당연하죠. 수가 자꾸 마르고 그러니까 금이 있는 것을 요구하죠. 비견이나 금의 금생수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뭐를 꺼리냐면 화가 왕해서, 그렇죠? 화가 왕해서 건조해지는 것은 꺼린다는 거죠. 화가 왕해서 건조해지는 것은 꺼린다. 마르고 건조해지는 건 꺼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화가 많고 수일간이 화가 당령이면서 화가 많으면 완전 수갈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죄다신약이 되는데 뭐 우리가 저 사주에 따라서 죄다신약이 아니고 종제격으로 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종제로 가지 않으면 죄다신약으로 남아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불리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왕해서 마르고 건조해지는 것은 가장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목왕즉 도기기 토왕즉 제기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토가 왕성하면, 그쵸? 왕성하면 그 기운이 독이 당하는 거죠. 잃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쵸? 목이 왕성하면 즉 그 기운이 독이 당한다. 그러니까는 목까지 있으면 화의 계절에 목까지 왕성하면 이 수는 정말 완전히 그냥 홀라당 다 수생목에 해가지고 내 기운 딱 설계돼가지고 결국 목생활로 확 가버리니까, 그쵸? 이렇게 돼버려서 내 기운을 완전 잃게 된다. 차라리 완전 잃게 되면 종제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가 왕성하면 그 흐름이 그 흐름을 제압할 수 있다. 그 흐름을 제할 수 있다. 토가 왕성하면 그 흐름을 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화가 왕성한 계절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조건으로만 쭉 이어지는데 수일간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성한 계절에 너무 왕성하면 차라리 토가 있으면 이 왕한 화의 그런 기운을 뭐하세요? 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설기로다가, 그렇죠? 특히 목생화까지 돼서 이렇게 화가 왕성하면 토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제화할 수 있다. 그 흐름이 제압이 된다. 토가 왕성하면 그 얘기인데 어쨌든 토가 왕성하든 목화가 왕성해서 토로서 목화를 제화시킨다 하더라도 일간은 결국은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극신약해지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에서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통관작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일간으로서의 자기 그 본성을 잃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사주를 끌고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일간에서는 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77년생이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만 10년 이상을 그 처의 도움으로 그냥 공부만 했어요. 1, 2년, 2, 3년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행정고시 시험 본다고 한 10년 동안을
그 어렵게 어려운 세월을 보낸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 남자 사주고 육대운이에요. 그래서 정사, 병호, 임자, 이민인데 자, 임수일간이 이제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인호술 화국도 되고요. 또 사오미 화국도 되고 그쵸? 인호술 삼합과 방국이 무리지어서 천간으로 병정화까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100% 뭐예요? 제다신약 사주죠. 제다신약 사주예요.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비견을 얻었어요. 비견을. 그쵸? 비견, 임수 비견을 얻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 양인 자수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비견과 양인에 의해서 그나마 이게 이제 도움을 얻어서 타버리는 아주 타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사주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여기에는 5월에 인호술로다가 목생화까지 되어 있으니 진짜 염상이죠. 그쵸? 이렇게 염상이 이렇게 되는 이런 사주에서 비견 임수는 굉장히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상에서 임수 조용신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내가 세월이 흐르더라도 결국엔 내가 좋은 환경으로 내가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우의 복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우용신이 배우자 자리까지 있으니 이것을 임자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배우자 복이 없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이 임자라고 하는 간여지동 자체가 이별살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조우용신이면서 비견은 조우용신 역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 이 자수는 억부용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가 귀인이 되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중의 경금도 장생하고 있으니 어쨌든 세운에서나 대운에서 금운을 만날 때 그게 좀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추월 지수 모왕자상 표리 정형 여기까지 끊으면 가을의 수는 그쵸? 가을의 수는 어미가 왕성하여 그쵸? 자손을 서로 도우니 표리 안팎으로 옥의 옥의 빛처럼 빛나는 상이다 이거죠. 빛난다. 그래서 추월이면은 임수개수가 신유술월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죠. 인성이 금생수로 돋고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금생수로 돋고 또 이 수 입장에서도 금의 기운을 이렇게 설화해서 서로 왕성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이죠. 여기 임수개수는 그죠? 서로 상생 왕상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는 왕하고 그 다음에 이 임계수는 상하다. 왕상휴사에서 보듯이 그래서 왕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상자가 서로 도울 상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서로 돕는다. 일방적인 상생은 없는 거니까 힘의 균형이 그렇게 그 임수, 개수 입장에서는 신금, 유금, 신유술이라고 하는 신금, 유금, 금의 계절 가을에 서로 상생을 받아서 서로 좋아서 앞뒤로 서로가 뭐하다고요? 옥처럼 그렇죠? 옥처럼 옥의 빛처럼 빛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가을에 금인이 가을에
가을의 금인이 주렁주렁 딱딱하게 굳은 그 열매들이 그쵸? 임수의 찬기운을 만나면서 그쵸? 임수의 찬기운 뭐 수의 찬기운을 만나면서 수의 찬기운을 만나면서 뭐예요? 이것이 서로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딱딱하게 열매 맺은 그런 과일이나 곡식들이 찬 기운을 만나야만이 얘네들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경금이든 신금이든 이런 것들이 아주 서로 무리에 비치는 그쵸? 무리에 비치는 또는 금이라고 하는 뭐그 금동 겨울에 물이 비치듯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표리 관계로 서로가 빛나는 그러한 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득금 조죽 청진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금을 얻어서 도와주면 그래서 금을 얻어 도와준다는 것은 이제 지지의 이제 신유술월이 청간으로 경신금으로 드러나는 거죠. 경신금으로 드러나서 임계수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죠? 금을 얻어 도와주면 청하게 그죠? 청하게 맑아진다. 청하게 맑아진다. 서로 금수가 서로 금수상함처럼 그죠? 임수가 뭐 신월에 이렇게 신자진 수국으로 해서 아직 8월이면 음력 7월이죠. 음력 7월이고 양력 8월이죠. 신월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더운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수 같은 거에 의해서 신자진 수국으로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금수상함이라고 해서 굉장히 총명하고 이 자체로 금수상함격으로 격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주가 되죠. 그래서 금을 얻어 도와주게 되면은 득금, 그죠? 금을 얻어서 도와주게 되면은 청하고 맑아진다, 청하게 맑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봉도 왕이 혼탁. 그러나 왕성한 토를 만나게 되면 혼탁해진다. 그래서 수일간이 신유월에 토가 너무 왕성한 게 이렇게 무토부토 뭐 쥐토는 술토 이런 식으로 토가 이렇게 너무 왕성하게 되면 이것이 혼탁해질 수 있다. 혼탁해질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뭐 어쨌든 간에 예, 어, 이렇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로다가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어, 잘 일간이 약하면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너무 왕성해지니까 임수가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너무 왕성해져서 어디 지지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해수든 자수든 이렇게 노광질을 갖고 있게 되면 이것이 너무 왕성해져 갖고 이게 탁해져 버린다. 오히려 물이 넘쳐 흐르거나 너무 넘쳐 흐르는데 이것이 이렇게 식상을 만나지 못하면 목의 기운을 만나지 못하면 이 왕성한 물 기운이 안에 고여 있어 갖고 오히려 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정한 사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요. 자, 다음 화다이 재성 그다음에 목중이 자영 중중견수 증기범람 지우 첩첩봉토 그다음에 시득 청평지의 그랬어요. 자, 이것은 화가 많으면 어떻게 재물이 성하고 그래서 가을에는 재물이 많아도 제다신약을 안 가죠.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모왕자상이니까 그쵸? 모왕자상으로서 어머니가 왕성한 어머니가 자식을 돕는 상이기 때문에 많은 왕성한 재를 만나도 제다신약이 안 되고 이미 그 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성한 재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수가 왕성해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풍성해지고 또 목이 무거우면 자식이 영화롭다. 그러니까는 수가 뭐 경신금에 이제 가을에 만났는데 여기 이제 목이
이렇게 왕성한 목이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죠? 인하식이나 임비식 사주로 다 나가겠죠. 그러면 자식한테 힘이 이렇게 멈춰지니 자식이 영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중견수라고 했는데, 중중하다는 것은 그냥 중견수 해도 되는데, 무거운 수를 만나면 해도 되는데, 중중견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문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너무 많은 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임수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많은 수를 보면 임수가 또 있고 뭐 개수까지 이런 식으로 자까지 이렇게 해서 수가 너무 많으면 이거죠. 이게 중중견수예요. 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넘치는 근심이 있죠. 수가 너무 많으면은 어, 범람, 범람한, 범람함이 범람하다는 것은 넘치는 거죠. 그죠? 넘치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그죠? 넘치는 근심이 더하게 되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모왕자상인데 모왕자상으로 일간 자체가 일단은 왕상한데 여기다가 수가 너무 많은 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게 물이 너무 넘쳐서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 가중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가중되니 어떡한다고 첩첩봉토 거기에 맞게끔 물이 많은 만큼 또 첩첩이죠. 그러니까는 토를 만나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첩첩산중처럼 어쨌든 간에 많은 토를 만나면은 왕성하고 많은 무거운 토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비로소 그쵸? 그럼 비로소 평안한 맑고 청하고 청평 맑고 평안한 뜻을 얻게 된다. 결국은 중화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중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혹여 물이 많아서 왕상한 계절에 어, 첩, 물이 중중해 갖고 물이 많더라도 또 첩첩한 왕성한 토를 만나면 근심이 없다. 평안한 뜻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정리하면 가을의 수는 그쵸 가을의 수는 금이죠. 금의 계절의 수는 일간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주 금수로서 이것이 옥처럼 빛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성을 잘 쓴다는 거죠. 인성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무거운 화를 만나면 오히려 재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목을 만나면 자식이 영화롭다. 하지만 왕성한 토를 또 너무 왕성한 토를 만나면 이게 토생금 금생수로 일간이 너무 왕성해서 갇혀있기 때문에 너무 일간이 왕성해서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혼탁해질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목으로 다시 빼줘야 되는데 이 상황까지 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술을 보면 좋지 않지만은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또 무거운 토를 만나면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년생이고 미국 약대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남자 사주고 일대운이고요. 무오, 경신, 임신, 무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어머니가 왕하고 그쵸? 자상한 거죠. 자손이 서로 돕는 상인 거죠. 그래서 모왕자상한 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경금이 투관했으니 격으로는 일단은 편인격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화가 왕성해도 재물이 풍성한데 왕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연주 조상자리에 화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토는 무겁게 두 개가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 여기 토가 무겁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건데 그쵸? 혼탁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왕한 토가 또 거기에 맞춰서 금이 금이 이렇게 많아서 이게 토생금으로 다 설계돼 가지고 어쨌든 금생수로 이렇게 맺혀 있고요. 대신에 이제는 갇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일간으로. 근데 고여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 임수 일간 자체가 지지의 수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인성만 강하지 해수나 자수가 로강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토생금 해서 금생수하는 이 금의 생을 다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상이죠. 내가 다 접수해서 내가 이 인성에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가 왕하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왕하면 이게 혼탁해지는데 그래도 이 사주는 금이 이거에 못지않게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일간이 지지에 로강지가 없어서 토생금 금생수를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재성을 잘 다스리는 이런 구조라서 사주가 저는 복을 얻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격으로 살펴보면 이 사주는 임수일간이 이제 경신월이니까 편인격이죠. 편인격. 그렇죠? 그래서 이 편인격은 뭐예요? 이 편인격은 상신이 7살이죠. 7살. 그래서 7살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7살을 잘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지의 오화가 이게 재생사를 하고 있으니 이 토들이 이 왕성한 금에 의해서 설계가 안 되고 균형이 서로 맞아진 거죠. 그리고 일간이 약하니 일간 역시도 이 금의 편인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 한 곳을 깊게 파는 그런 그 편인격이 상신을 칠살이라는 상신을 갖추고 그리고 재생살까지 된 칠살을 잘 갖추어서 상신도 튼튼하고 그쵸? 그다음에 격국도 튼튼하고 일간은 인성으로 강한 거죠. 장생지 인성으로 강해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이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 됐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겨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주를 다 못 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동월 지수 사령 당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화 즉 증난 제한 견토 즉 형장 귀하 여기까지 끊으면 겨울의 수는 그쵸 사령을 그쵸 맡아서 당령하니 그 권세가 있다. 그쵸 임계수 일주가 해자월을 만난 거죠. 그쵸 해자수월을 만났으니 로강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령하고 당령해서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힘이 있다. 이거죠. 일간 자체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화를 만나면 이 따뜻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기 차가운 기운은 뭐 한다고요? 제거된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일단 조우적인 입장에서 저 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토 즉 형장 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따뜻한 거 제거되고 토가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태는 귀화되어 저장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계수 일주가 해자월에 출생했는데 수를 보면 한기가 물러나서 따뜻함의 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이고 그 다음에 토를 보게 되면
저는 이것도 제방 역할이죠. 임계수가 지지의 해자월에 태어났으니 물이 왕한 이런 가운데 이게 저 토를 보게 되면 이 토가 이제 제방 역할을 하는데 무토일 수도 있고 기토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토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수들이 이 토국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수가 토 속으로 저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해서 귀화한다. 귀화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좀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와 목금토의 충기로 만들어진 토이기 때문에 이 토가 독자적으로다가 자기 순수한 기운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잡기라고 하는 건데 이 잡기인 이 토는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저 화로 볼 것이냐 수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게 화토공전이다 수토공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계수 일주가 해자월에 이렇게 출생하게 돼서 화를 보면 따뜻한 공로로서 이 수가 잘 흐르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어떤 공을 이룰 수 있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토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내가 다시 귀장한다 이거죠. 그렇죠? 귀화, 변화해서 토로 바뀐다. 토가 된다. 토로 귀속된다. 이렇게 토로 들어가서 또는 토에 의해서 이 수가 저장된다. 이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토공수, 화토공수 또는 수토공전, 화토공전의 의미로서 이거는 설명을 이거는 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토, 그렇죠? 견토, 즉 형장귀화, 토를 보게 되면 그렇죠? 형체가 귀화하여 암장된다. 그렇죠? 속으로 들어간다 또는 뭐 보호된다. 그래서 이건 화토공수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수일간이 수를 만났기 때문에 약해서 토를 보더라도 이것이 뭐 칠살작용을 해서 토가 다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토가 제방 역할을 하면서 이 수를 잘 제화시켜서 이게 이제 편안해진다. 변화해서 편안해진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금다 반왈 무의 목성 시위 유정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래서 오히려 금이 많으면 도리어 뭐냐면 의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죠? 의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는 금이 많으면 임수개수 일주가 금을 만나면 금생수에 공이 있어야 되는데 해자월이기 때문에 이 금이 일간이 로강지에 있기 때문에 금수생수에 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금이라고 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다듬어야 되는데 목이 있어도 이 금이 금생수하느라 금극목이 안 돼서 공을 이룰 수 없다. 그 의미가 바로 금다 반할 무의예요. 그래서 금이 많으면 도리어 의리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거는 좋지가 않죠. 로강지에 금이 많으면 적당히 뭐 하나 정도는 뭐 골고루 있어야 되니 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만 특히 겨울금은 그 공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모기 그죠? 목이 무성하면 오히려 유정하다고 한다. 유정하다. 그래서 유정하죠. 수일간이 그죠? 수의 계절에 이렇게 수가 왕하니 토를 보든가 목을 보면 공을 이루죠. 좋죠. 그렇죠? 수생목으로 이게 이제 왕한 물기가 목을 통해서 목이 수로 역할을 하니까 목을 통해서 맑아지니 유정하다, 정이 있다. 유정하다는 건 뭐예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정하다는 것은 사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 태과, 새, 성, 학, 절, 수, 범람, 희, 토, 제방 그랬죠. 그래서 토가 지나치게 세력을 이루게 되면 물이 말라서 물이 말라서 바퀴 자국이 있고, 그러니까는 바퀴 자국이 있다. 철에 바퀴 자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수일간이 수 계절에 태어났어도 토가 너무 많으면 이게 뭐가 돼? 토가 너무 많으면 아무리 수토공존이라 하더라도 또 토가 너무 많으면 또 오행의 상승상극상 어쨌든 이게 수의 길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막혀가지고 물이 싹 말라버리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그래서 싹 흡수돼가지고 그냥 물기가 없고 그냥 그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될 강이나 호수 이런 데에 이제는 흙만, 그쵸, 젖은 흙만 남아서 바퀴 자국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살던 물고기가 이제는 자기의 터전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 내용에서는 가난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가 지나치게 세력을 잃으면 물이 말라서 바퀴 자국이 있다는 것은 붕어가 살 수가 없다.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 그저 연명하기 바쁘다. 언제 죽을지 모르게 물이 말라서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 그런 의미라 비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육신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수가 로강제에 있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더군다나 이렇게 미토나 술토나 무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수기운들이 쫙 빨리면 곤란하죠. 그리고 술은 임수만 얘기하니까 특히 개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거는 희생을 당하죠.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은 이거는 칠살에, 그쵸, 정관도 많으면 칠살이 되니까 칠살에 시달리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는 말과 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그 다음에 물이 범람하여, 그죠? 물이 범람하면 토의 제방을 기뻐한다. 그쵸? 지금 여기서는 물이 범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겨울에 태어났더라도, 그쵸? 겨울에 태어났더라도 바퀴 자국이 있는 것은 뭐 개수일간이 뭐 추월이나 자월이나 이럴 때 무토, 미토, 뭐 술토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에 바퀴 자국이 일어나는 칠살 작용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수일간이 수의 계절에 수가 이렇게 범람할 때는 토, 그쵸, 특히 무토의 적당한 제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사주이다. 물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가두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열어주기도 하면서 수기를 조절하는 거죠. 수기를 조절해서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주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책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하나 정도 얼른 풀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자,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8년생 지방에 있는 국립대 교수 사주인데요. 남자 사주고 이대운입니다. 무술, 개해, 임자, 경자인데요. 자, 이 사주는 임수일주가 해월에 출생해서 물이 너무 많아요. 그쵸? 개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더구나 시간의 경금까지 금생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사주죠. 수가 많아서 뭘 쓰고 있어요? 무술로서 토로서 제방을 기뻐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많더라도 무술이라고 하는 이 토로서 제방을 하니 굉장히 기뻐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토이긴 한데 토가 약하죠 일단은. 그쵸? 무술이니까 이거에 비해서. 그쵸? 왜냐하면 이 토가 그래서 토생금으로 또 설계돼서 금생수로 확 가니까 일간이 굉장히 너무 강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해외 유학도 다 돌아왔지만은 교수는 거의 50이 다 돼선가 하여간 늦게 늦은 나이에 그 50이 넘어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만학도도 아니고 젊은 나이부터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바퀴 뺑 돌고 그 다음에 뭐 강의 교수로 오랫동안 있다가 50이 넘어서야 이제는 교수가 된 그런 사주인데 그 대운이 사화대운을 만나서요. 사화대운을 만나가지고 그쵸? 이렇게 화생토 그쵸? 이 무토가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니까 재생살이 돼서 이 관살이 자기 이제 힘을 어느 정도 얻게 되니 이것이 이때서야 이제는 교수가 됐다. 그리고 이사주에서 이렇게 이사주에서 용신이 뭐냐면 경금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간이 강한데 어, 일간이 강한데 그쵸? 일간이 이렇게 임수, 자수, 자수, 해수, 수레자, 그쵸? 수레자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간이 강한데 어떻게 경금이 이게 용신이 되느냐? 억부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부용신도 되지만은 나름 이게 격국용신도 돼요. 경금이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드러난 상신은 뭐예요? 이 칠살이거든요. 평관, 그쵸? 그래서 걸록격에 걸록격에 이 칠사를 상신으로 쓰는데 걸록격에는 원래 정관을 써야 되는데 칠사를 쓰게 되면 재화시켜서 써야 돼요. 그래서 무게합으로도 재화시킬 수 있고 토생금으로 다 설계돼서 이게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왜 여기서 경금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실질적 내용에서 경금이 왜 용신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 무토가 이 왕한사주에서 무토 평관 격국의 상신도 되고 억부로도 이것이 용신이 되는데 왜 경금이 더 중요하냐 하면은 이 해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월의 간목이 어느 세월에 있어든지 간목이 투간되거나 운에서 올 때 이게 목토가 되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갔다 그냥 어느 세월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목이 식신이 이 칠사를 제해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럴 때 이 경금이 이 간목운이 오거나 간목이 발동할 때 이 경금이 간목을 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경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책에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놨으니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요 부분에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놨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